안녕하십니까. 빛나리밤 이윤영입니다. 오늘 영상은 스마트밤 2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하우스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또 오미자 덕 같은 이런 시설은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고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구성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들이 기본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농작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햇빛 덩어리라 그랬잖아요. 햇빛을 뭉치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광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광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스템을 만들 때, 또 나무를 심을 때, 나무 전지를 할 때 모든 게 광이에요. 햇빛입니다. 햇빛을 어떻게 골고루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햇빛을 이상 없이 우리가 쪼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배수입니다. 좋은 밭의 조건이 첫째 통기성, 두 번째 배수성, 세 번째 유기물이 많고 중성이거든요. 근데 통기성과 배수성은 같은 의미예요. 통기성이 좋으면 배수성 좋고 배수성 좋으면 통기성 좋습니다. 그만큼 이 작물의 뿌리에 토양, 밭에 좋은 조건에 배수성이 아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답전윤환 해가지고 논에다가 이렇게 성토를 해가지고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축사를 짓는다든지 버섯 재배사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또 전원주택을 짓는다든지 그때는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성토를 하기 전에 밑에 암고 배수를 하고 그 후에 성토를 하고 그 후에 뭐예요? 시설물을 만들라 그랬지 않습니까? 또 시설을 만들 때 물구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통풍이에요. 농업물장사 그대 이름은 바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람만 갖고도 우리가 생산성을 2배 높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설 방향에 따라서 지역별로 방향에 따라서 바람이 소통되는 게 틀려요. 물론 인위적 기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뭐예요? 좋은 게 자연 통풍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결국 뭐예요? 시설과 우리가 시설을 만드는 이유가 생산성을 유지를 하고 극대화를 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눈이 많이 오는 지역, 또 바람이 많은 부는 지역 이렇게 틀려요. 거기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재해 예방에 대한 그 대책을 강구를 할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또 시스템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떻게 하면 뭐예요? 빨리 인건비를 줄이면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비료 주고, 퇴비 주고, 이렇게 비배 관리, 또 관수, 배수,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 제초 방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것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시스템에 만드는 것에 따라서 제초 방법이 틀리거든요. 수확후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건조해서 팔 것인지, 아니면 가공을 해서 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게 하우스 설치 방향과 광투 가량이에요. 설치 방향에서 동서동은 출입구가 동쪽과 서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남북동은 남쪽과 북쪽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11월, 12월, 1월 이때 광투가 양을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동서동인 남북동에 비해서 약 50에서 100%가 많아요. 광투가량이. 그럼 하우스는 전부 동서동으로 져야 된다. 이런 결론이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교과서에서는 연동은 남북동, 단동은 동서동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한 동의를 못합니다. 동서동과 남북동이 이렇게 광투과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하고 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동은 남북동, 단동은 동서동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우스를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이쪽이 뭐예요? 지금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죠. 동쪽, 서쪽. 그러니까 출입구가 여기하고 출입구가 이쪽이 있죠. 그러니까 하우스 경사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위도가 37도일 때 이렇게 동짓날 태양의 입사각이 30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붕에 이렇게 경사면이 됐을 때는 햇빛이 많이 투과가 되겠죠. 다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죠. 근데 남북동은 출입구가 이쪽하고 북쪽과 남쪽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햇빛이 이렇게 부딪히면 반사가 돼요. 한 60%가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강투과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우스는 전부 동서방향으로 져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이쪽이 동쪽이고 그럼 이쪽 뒤쪽이 서쪽 아닙니까? 그럼 이쪽이 뭐예요? 이쪽이 남쪽, 여기가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면 뭐예요? 작물이. 광투과가 많으니까 이렇게 바닥에 깔리는 작물들은 뭐예요? 전부 동서동이에요. 작물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단동이거든요. 이것도 단동이고 이것도.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오이를 키운다. 오이 재배를 한다. 도마도 재배를 한다. 뭐 파프리카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지금. 이렇게 두 줄 재배란 말이야. 이쪽으로도. 여기도 서 있고 여기도 서 있어요. 그럼 이쪽에 서 있는, 이쪽에 서 있다. 그럼 남쪽, 이쪽이 동쪽이고 뒤쪽이 서쪽이면 이렇게 남쪽에 서 있는 작물들은 햇빛을 많이 잘 받지만 이쪽에 북쪽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뭐예요? 햇빛을 잘 못 받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여기가 동쪽이고 이쪽 뒤쪽이 서쪽이면 이쪽이 남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런너가 이렇게 이파리하고 런너가 이렇게 남쪽으로 늘어진 놈들은 햇빛을 잘 받지만 이쪽에 북쪽에 있는 것들은 햇빛을 못 받아요. 그럼 이 북쪽에는 뭐예요? 기형아가 생기고 곰팡이가 쓸고 언듈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광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골고루. 그러면 이것들은 전부 뭐예요? 우리가 남북동으로 저기죠. 그럼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아닙니까? 이쪽이 남쪽이고 뒤쪽이 북쪽이고. 그러면 동쪽에서 해 뜰 때 이쪽 받고 또 해가 넘어갈 때 이쪽 받고 이렇게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연동에서는 이렇게 보온다그 커튼을 치거든요. 보온다그 커튼을 걷었을 때 그 보온다그 커튼이 이런 커튼이 그늘을 만드니까 그래서 연동일 때는 남북동으로 져라 이렇게 교과서에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작물의 입장에서 봐야죠. 또한 그렇게 간섭을 이렇게 연동해서 예를 들어서 보온다그 커튼이라든지 커튼에 의해서 그늘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방향을 뭐예요? 이렇게 정남, 정동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약 뭐예요? 동서동인데 남동 방향 사선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광에 대해서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진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강의 좀 해달라고. 그 재배 작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오미자래요. 저는 오미자 전공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미자 전공하신 분을 모셔야지 왜 저를 부릅니까? 그랬더니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교수님이 꼭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한다고 그래서 요청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몇 시간이냐 그랬더니 4시간 준대요. 알겠습니다. 그럼 가서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미자 전공 안 했으니까 오미자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죠.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오미자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덕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이건 아닌데 이게 뭡니까? 어?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만드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이거 보세요. 이 아주머니들이 무슨 고생을 해요. 대한민국은 참 우리 여성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제가 유지가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십니까? 특히 농업 쪽에. 근데 고생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작업의 제작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관리도 그렇고 모든 게 뭐예요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앉아서 지금 풀 뽑고 계시잖아요. 풀이 제초가 문제가 되니까 비닐을 씌웠어요. 물론 뭐 비닐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러나 뭡니까? 통기성과 배수성 이런 측면으로 보면 권장할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앉아서 풀 뽑고 있고 여기 예척이로다가 지금 뭐예요? 풀을 비고 있어요. 이거 1시간만 하면 뭐예요? 덜덜덜덜덜 떨어요. 다들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뭡니까? 지금 비배관리 이런 관리 작업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신 거예요. 무조건 그냥 만들고 본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긴 지금 그늘이 져 있고 여긴 뭐예요? 지금 햇빛이 들어가 있어요. 또 이건 뭐예요? 이쪽하고 이쪽이 붙어 있습니다. 이 사중간에 사람이 들락날락거리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안쪽에서 이쪽 걸 관리를 한다? 전지를 한다? 수확을 한다? 모든 게 뭐예요? 불편하고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이걸 보고 제가 강의 자료 만들면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설계를 한 겁니다. 이게 파이프 접는 기계거든요. 파이프를 이렇게 감을 수 있어요. 이렇게. 관리기라고 이게 이 가든 트랙터 쬐끄만 거 있거든요. 그 관리기 폭이 80cm고 높이가 1m 20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파이프를 이렇게 꽂았다. 이런 간격으로. 이렇게 만들면 이게 파이프를 세우고 이게 긴 파이프를 쭉 내려가지고 여기 뭐예요? 이 크립이 있거든요. 고정 크립이. 톡톡톡톡 걸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관리기 폭이 80cm니까 도르륵 하고 가고 도르륵 하고 오고 1m 60 아닙니까? 2m 폭이면 충분하죠. 1m 20이니까 이건 뭐예요? 20cm 양쪽으로 20cm 남기고 1.2m적으로 쭉 지나가면 그냥 제초 작업 뭐예요? 이거 관리 작업 그냥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1.9m 정도 높이 되면 남자가 서서 손 들면 이 정도 되거든요. 조금 낮춰도 되고. 이렇게 만들면 되죠. 이렇게 만들면 뭡니까? 엄청 쉬운 거를 아까 보세요. 그 파이프 잘라가지고 그거 아무 방향 생각도 없이 무조건 갖다가 뭐예요? 제작을 그냥 막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감아갖고 쭉 해서 고정 크립으로다 툭툭툭툭 걸면 끝나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나무를 심으면 비료도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퇴비도 주고 그 관리기 트레일러에다가 조그맣게 싣고 얼마든지 통로로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먼저 선행적으로 이런 걸 먼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냥 무조건 갖다가 막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강의를 했더니 그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왜 이제 와서 그걸 가르쳐 주느냐. 제가 그랬지. 언제 물어봤냐고. 이런 거예요. 수학 후는 어떻게 찰 것인가? 수학 작업 방법.
또 저장 방법, 또 가공 방법, 건조는 어떤 식으로 할 거고 판매는 어떤 식으로 할 거고 그것에 따라서 뭡니까? 수확물 처리가 틀려져요. 이런 부분도 뭐 세척을 할 것인지 건조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오미자 청을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 청 만들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온도는 어떤 식으로 잡고 어떻게 뭐 지하에 묻을 것인지 저온 저장고에 저장을 하면서 발효를 시킬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설계를 하시고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답이 없어요. 이런 내용들이 고려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돈 못 법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도 3편도 이런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고 여러분들 혼자만 듣지 마세요. 좀 그 홍보 좀 해주시고 알려주세요. 주변에. 우리 농촌이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